자, 여러분 지금부터는 소피스트와 소크라테스의 생각을 직접 문제에 적용해보는 시간을 가져볼까 합니다. 앞으로 선생님과 함께 관련 문제를 풀 때는 여기 문제 옆에 이렇게 틀이 하나 주어져 있을 겁니다. 이 틀 어디서 많이 보지 않았나요? 여러분이 보통 문제집을 사면 옆에 해설지에 이런 형식으로 주제 및 관련 단원을 적고 제시문 분석, 갑을이 누구인지, 어떤 생각을 하고 있는지 간략하게 설명이 되어 있고, 그리고 1번 보기가 왜 맞는지, 2번 보기가 왜 틀렸는지 등 보기 및 선지 분석이라고 해서 해설지 틀을 가지고 있을 겁니다. 이거를 사실 해설지를 보고 내가 생각한 답이 맞구나 틀리구나를 그냥 확인하고 넘어가는 용도로 사용하는 것도 좋지만 개념의 확실한 이해를 위해서 여러분이 직접 해설지를 채워보는 시간을 가져보고 내가 채운 해설지 내용과 실제 해설지에서 이야기하고 있는 것과 얼마나 같은지 다른지 그런 것들을 비교해보면 공부하는데 좀 더 도움이 될 겁니다. 그래서 앞으로 저와 문제를 풀 때는 요 양식대로 진행을 하게 될 거라는 점 미리 이야기 드립니다. 자, 2019학년도 대학수학능력시험 6월 모의평가 문제를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2번 고대 서양 사상가 갑을이라고 했잖아요. 그러면 우리가 교육과정 범위 안에서 고대 서양 사상가는 크게 4명, 4가지 입장이 등장합니다. 첫 번째 소피스트, 두 번째 소크라테스, 세 번째 플라톤, 그리고 네 번째 아리스토텔레스. 이렇게 4명의 학자가 등장하게 된다라는 거. 그러면 우리는 문제에서 고대 서양 사상가라고 했을 때 이 넷 중에 하나구나 라는 걸 먼저 인지하고 문제를 풀면 됩니다. 자, 갑. 사람에게는 지식 이외의 다른 어떤 것도 가르쳐질 수 없다. 덕이 일종의 지식이라면 그렇죠. 그것은 가르쳐질 수 있다는 것이 명백하다. 자, 중요한 문장이 나왔네요. 덕은 지식이며 행복이다. 자, 우리는 덕은 지식이며 행복이다 라는 이 문장을 봐서 지덕복 합일설을 주장했던 누구? 소크라테스임을 알 수 있습니다. 갑은 소크라테스. 주제 및 관련 단어는 소크라테스와 한 명 더 있는데 요거는 을 제시문 읽고 채워볼게요. 자, 이렇게 지덕복 합일설을 이야기했던 소크라테스의 제시문이라는 걸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 문제에서 우리가 하나 더 챙겨가야 될 부분은 합일설. 덕이 일종의 지식이라면 그것은 가르쳐질 수 있다라고 이야기를 해요. 소크라테스는 덕의 교수 가능성을 이야기합니다. 가르쳐질 수 있다는 거예요. 덕은. 자, 갑이 소크라테스라는 걸 알았고 그럼 을을 한번 봅시다. 자, 바로 나왔네요. 아무것도 존재하지 않는다. 만일에 무엇이 존재한다 하더라도 우리는 그것을 알 수 없다. 설령 어떤 것을 알 수 있다 하더라도 그것을 다른 사람에게 전달할 수 없다. 우리 이 사람 누구지? 오늘 원문에서 읽었죠. 고르기아스. 윤리적 회의주의를 주장하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주제 및 관련 단원을 채워볼 수 있겠네요. 소크라테스와 소피스트에 관해서 묻고 있는 제시문이구나 라는 걸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문제를 한번 풀어볼게요. 갑을의 입장으로 옳은 것은 이라고 했으니까 옳은 선지를 찾으면 됩니다. 첫 번째, 갑. 보편적인 진리를 추구하기 위해, 그렇죠. 소크라테스는 윤리적 보편주의를 주장했잖아요. 그러니까 보편적 진리를 추구한다. 맞아요. 자신의 무지를 자각해야 된다. 그렇죠. 소크라테스가 너 자신의 무지함을 자각하라 라고 이야기를 했잖아요. 그러니까 보편적 진리를 추구하기 위해서는 가장 먼저 내 자신이 모르고 있다라는 사실에서부터 시작해야 된다. 무지의 자각이 필요하다라고 얘기했던 소크라테스의 글이 맞습니다. 자, 그래서 답은 바로 1번이네요. 선지 분석을 해보면 윤리적 보편주의를 주장했고 이를 위해 필요한 게 무지의 자각이다. 이렇게
선생님은 이렇게 두 단어로 정리를 했지만 더 자세한 표현으로 혹은 잘 모르는 표현은 따로 밑줄 그으면서 정리를 해두면 됩니다. 자, 두 번째 선지. 갑. 소크라테스는 올바른 지식과 덕을 갖춘 사람이라도 행복하지 않을 수 있다. 자, 소크라테스는 올바른 지식을 갖추게 되면 올바른 덕을 갖출 수 있고 그렇게 되면 반드시 행복해질 것이다 라고 얘기했던 지덕복 합일서를 주장했던 사람이죠. 그래서 행복하지 않을 수 있다라는 부분이 틀렸습니다. 올바른 지식과 덕을 갖춘 사람이라면 행복할 것이다 라고 이야기를 해요. 그래서 지덕복 합일서. 자, 그 다음에 3번 을. 고르기아스, 그러니까 소피스트인 고르기아스는 부단한 진리 탐구를 통해 객관적 존재의 본질을 파악할 수 없다라고 이야기했죠. 아무것도 존재하지 않는다라고 했어요. 그래서 파악할 수 없다. 윤리적 회의주의. 자, 그리고 4번. 선에 대한 기준은 인식할 수 없지만 궁극적인 선은 존재한다. 자, 선에 대한 기준 인식할 수 있나요? 없다. 왜냐? 이 사람 윤리적 상대주의를 주장했던 사람이잖아요. 그러니까 윤리적 상대주의의 특징을 가지고 있는 소피스트이니까 선에 대한 기준은 인식할 수 없지만 궁극적인 선, 여러분 여기에서 궁극적인 선이라는 것은 궁극적인 선은 존재하지 않는다 라고 보면 됩니다. 자, 그리고 5번 갑을, 그러니까 소크라테스와 소피스트의 공통점을 물어보는 선지네요. 자, 감각적 경험을 행위의 선악을 판단하는 근거로 삼아야 된다. 자, 감각과 경험을 강조했던 건 소크라테스가 아니라 소피스트이죠. 소크라테스는 이성 사유 계열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성을 통해 지식, 올바른 알을 추구할 수 있다, 혹은 깨달을 수 있다, 찾아낼 수 있다, 발견할 수 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잖아요. 그래서 행위의 선악을 판단하는 근거로 감각적 경험을 제시하는 건 소피스트 뿐이다. 그래서 정답은 1번이다. 이렇게 문제를 풀면 됩니다. 자, 그리고 2020학년도 대학 수학능력시험 6월 모의평가 4번 문제를 한번 봅시다. 자, 문제에서 나와있죠. 고대 서양 사상가 갑이라고 했죠. 그러면 고대 서양 사상가 누구 있었다고? 소피스트, 소크라테스, 플라톤, 아리스토텔레스 요 4명 중에 한 명이겠구나 라는 걸 인지하고 문제를 보면 됩니다. 갑의 입장에서 문제 상황 속 A에게 제시할 수 있는 조언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이라고 물었어요. 자, 갑을 볼게요. 덕이 영혼 속에 있는 것들 가운데 하나이고 필연적으로 유익하다면 그것은 지식이어야 한다라고 이야기를 해요. 자, 왜냐하면 영혼에 관련된 모든 것은 그 자체로는 유익하지도 유해하지도 않지만 지식이 더해지느냐 무지가 더해지느냐에 따라 유익하게도 유해하기도 되기 때문이다 라고 이야기를 해요. 자, 누구 그립니까? 소크라테스죠. 갑, 사상가 갑만 나와 있으니까 주제 및 관련 단원에는 소크라테스라고 적어올 수 있겠네요. 자, 소크라테스는 지행합일서를 이야기했죠. 그래서 내가 그것에 대한 올바른 지식, 무언가에 대한 올바른 지식을 가지고 있다면 반드시 그것은 실천으로 옮겨질 수 있다라고 이야기를 해요. 이런 소크라테스의 지행합일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는 글이고 문제 상황을 한번 봅시다. 고등학생 A는 최근 TV 방송을 보다 자연재해로 피해를 입은 사람들을 돕기 위한 모금활동 소식을 들었다. 나는 공경에 처한 사람을 도와줘야 한다는 것을 잘 알아 생각하면서도 기부를 할지 망설이고 있대요. 자, 이러한 뭔가 도와줘야 된다라는 걸 잘 알아라고 생각하면서도 고민하고 있다라는 건 소크라테스가 봤을 때
정말 그들을 도와야 된다라는 것에 대해 정확한 지식, 참된 알을 가지고 있지 못한 상태겠구나 라고 우리는 이 사례만 보고 바로 판단할 수 있어야 됩니다. 한번 볼게요. 자, 1번. 남을 돕는 것은 보편적 규범이 될 수 없음을 알아야 합니다. 자, 보편적 규범, 남을 돕는 것은 보편적 규범이 될 수 있음을 알아야 된다라고 이야기해요. 그러니까 소크라테스는 윤리적 보편주의를 주장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보편적 규범이 될 수 있음을 알아야 된다라고 이야기할 수 있고, 그리고 두 번째, 남을 돕는 것의 참된 의미가 무엇인지 정확히 알아야 되는데, 그렇죠. 정확히 내가 그것에 대한 참된 참된 지식을 가지고 있으며 반드시 그것을 행동으로 옮기게 될 건데, 문제 상황 속에 고등학생 A는 잘 알아야 된다라고 생각하면서도 망설이고 있다라는 점에서 정확한 알을 가지고 있지 못하다라고 소크라테스는 판단할 수 있겠네요. 그래서 정답은 2번. 3번. 남을 돕는 행위는 명예를 얻기 위한 수단? 소크라테스는 그 자체로 남을 돕는 행위, 예를 들어서 유덕한 행위는 그 자체로 좋은 것. 그러니까 명예를 얻기 위한 수단, 돈을 얻기 위한 수단, 이런 걸로 인해 좋은 게 아니라, 어떤 것에 대한 수단이 아니라 그 자체로 좋은 것이라 라고 이야기를 했어요. 그래서 수단임을 알아야 된다. 이런 부분이 틀렸고, 4번. 공경에 처한 사람을 돕고자 하는 실천 의지를 길러야 된다. 자, 여러분, 소크라테스는 내가 정확하게 알기만 하면 행동으로 자연스럽게 이어질 거라고 생각했던 학자잖아요. 그러면 여기에서 실천 의지라는 건 따로 내가 잘 모르지만 노력해야 된다라는 플러스 알파 부분이 존재한다라는 거죠. 의지의 영역. 이거는 여러분이 예습을 해서 알겠지만 아마 아리스토텔레스하고 이제 좀 헷갈리게 내려고 출제한 선지 같아요. 그래서 실천 의지를 길러야 됩니다. 이런 말은 아리스토텔레스가 할 수 있는 말이에요. 자, 5번. 공경에 처한 사람을 돕는 것은 나의 행복과 무관함을 알아야 된다. 자, 여러분, 소크라테스는 지덕복 합일설을 이야기했어요. 그러니까 내가 참된 알을 가졌어. 그러면 자연스럽게 행동을 하겠지. 그러면 행복해질 수 있다라고 이야기하는 사람이에요. 지식과 유덕한 행위 그리고 행복은 이어져 있기 때문에 나의 행복과 무관하지 않아요. 자, 이렇게 해서 4번의 정답은 2번입니다. 선생님이 필기를 조금 날려서 한 감이 없지 않아 있는데 이런 식으로 여러분도 직접 문제를 한번 풀어보면 됩니다. 다음 시간에는 플라톤의 사상에 대해서 함께 알아보도록 해요. 아직 예습하지 않은 친구들은 교과서 반드시 예습하고 우리 다음 시간에